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같이 볼게요. 네, 프랑스 인권선언 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1조에서 끝났어. 뭐예요? 자유로운 권리, 자유권, 평등한 권리, 평등권입니다. 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뭐다? 인간의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함에 있다. 결국 시민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건 뭡니까? 자유권과 평등권이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어떤 권리를 추구하러 가는지 인권 보장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참정권이 나옵니다. 참정권도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건 아닐 거예요. 뭐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거권이 대표적이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배경이에요. 배경. 자, 다시 얘기할게요.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정권도 일부는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민혁명 이후에 참정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참정권이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투표권, 선거권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만 간 거냐? 아까 말했던 시민. 그 시민들은 누구냐 그러면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누군데? 상공업 계층들.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투표권을 가졌지만 여전히 누구? 노동자. 누구라고? 노동자. 또 농민. 그 다음 여성들은 여전히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을 일부 가졌지만 여전히 참정권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시민혁명 이후에도 꾸준하게 자기들의 투표권을 위해 투쟁하죠.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그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 모든 사람,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 다시요. 모든 시민,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는 언제 들어와서 확립되냐면 20세기 들어와서 확립이 됩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자기의 투표권을 확대시킨 결과 20세기 들어와서 보통선거권이 확대가 됩니다. 물론 참정권 운동은 20세기 이전부터 지속이 되어 오고요. 모든 국민들이 갖게 되는 건 20세기 되어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기본권들이 먼저 생겼던 건지 감이 좀 잡히죠? 가장 먼저 자유권과 평등권이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이에요. 자,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음은 사회권이에요. 뭐라고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이번에도 배경이 중요해.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풍요가 가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하게 노동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받고요. 그 당시에는 아동 노동도 심각했습니다. 한 5살만 돼도요, 공장에 가서 10시간씩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에게도 아동들에게도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가 요구되고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런 권리가 바로 뭐죠? 사회권입니다. 그럼 어떤 권리들이 이런 사회권에 들어가는지 알아둡시다. 노동권, 노동자의 권리고요.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어린이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이고요.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사회권입니다. 됐나요? 다시 처음부터. 자유권, 평등권이 생겼고, 그 다음 참정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회권이 보장받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권이요,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게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선생님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모든 국민에게는 노동할 기회가 주어진대. 노동권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왜?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감 잡혀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사회권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인권의 확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대권으로 가겠습니다. 연대권. 연대권이 뭐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내가. 연대권. 이번에도 배경입니다. 배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배경. 지금도 지구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집니다. 이슬람권에서의 명예 살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도 여전히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세계 인권을 채택해서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 게 연대권입니다. 의에다가 별표 밑줄 갑니다. 자기의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밑줄 칩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게 연대권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구 어딘가에서도 여전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연대권입니다. 지구촌 구성원의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피부색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안전하게 재난으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연대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전히 있는 지구상 어딘가에서의 인권 침해들. 우리랑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연대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대권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옆에다가 살짝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립된 기본권은 뭐라고 했죠? 그렇지. 자유권과 평등권이야. 자유권, 평등권은 누가? 그렇지. 부르주아, 시민들이. 경제적인 건 있지만 자유, 평등이 없었어. 우리에게 달라 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시민혁명 이후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자기에게 참정권을 달라고 주장한 게 뭐죠? 그게 참정권이죠. 그때 확립된 게 참정권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인간다운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권리, 뭐죠? 사회권입니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최근에 여전히 어디엔가 존재하는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는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모두가 정말 평등할 권리. 뭡니까? 이게 연대권입니다.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이 변화되어 왔고 보장되어 왔습니다. 자유권부터 연대권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언급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데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을 자유의 측면에서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날개 나온 내용이에요. 자유권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당시 시민들이 원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나의 모든 걸 제한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아무것도 없어. 제발 날 좀 자유롭게 해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이제 국가로부터 자유를 얻어낸 시민들은요,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의 정책에 내 의견을 반영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자유의 개념이 국가를 향하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국가애의 자유야. 자유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요. 나를 구속하는 국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걸 얻고 나서는 이제 자유라는 건 국가를 향해서 나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요. 그게 바로 국가를 향한 자유, 국가애의 자유입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국가에 의한 자유가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다시요. 국가에 의해서 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똑같은 자유지만 자유의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 국가애의 자유는 국가를 향한 자유, 참정권이고요. 국가에 의해서 내가 뭔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과정에서는 약간 좀 심화되는 개념인데요. 혹시 내신 학교의 선생님이 설명하신다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기본권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이제 연대권 아래에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인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뭔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마구마구 암기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인권들 이외에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권리들이 있다는 거야. 왜냐? 사회가 변화하니까. 특히 도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 사회 문제들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한다. 그럴 때 필요한 권리들.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권입니다. 환경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가 있대. 그리고 국가에서는 환경자 들어가죠.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게끔 해준대. 그죠? 두 번째는요, 주거권입니다. 주거라는 건 말 그대로 집에서 사는 거잖아. 이런 문제점. 주택 부족, 주거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주거 생활이 불안해진대. 언제 여기서 나가야 될지 몰라. 여기서 나가면 지금보다 더 좁은, 더 직장과 먼 곳에 살아야 되는 건 굉장히 큰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써 있어. 그래서 나라에서도 주거기본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거권을 보호해 주려는 거야. 세 번째, 안전권이 있네요. 뭐겠어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인위적인 위험들이 우리 삶을 위협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사실 모릅니다. 헌법에는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같은 것들은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기본권들보다 더 확장된 개념, 현대사회에 와서 만들어진 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권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또 뭐가 있나요? 문화권이라는 것도 있네요. 문화권 여러분 날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인 수준의 그 다음 이런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화권이라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확장된 그런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요?
환경, 쾌적한 환경, 환경권, 쾌적한 주거, 주거권, 그 다음에 재해로부터, 사고로부터 안전할 안전권, 남들이 어느 정도 누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문화적인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더 확장된 인권들로 우리 통합사회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정리하면 시작은 뭐부터였다? 자유권과 평등권에서부터 했다. 좋아요. 자유권, 평등권을 통해서 자유평등은 얻었지만 참정권은 일부 제한돼 있었어. 그래서 어디로 갔다?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고요. 참정권 다음에는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사회권을 보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지구촌 어딘가에 여전한 인권 침해를 대한 관심, 그걸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 다음 또 평화에 대한 노력, 재난에 대한 구조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 연대권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런 도시 문제들로부터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당하는 문제점들, 환경에 대한 거, 주거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것도 새롭게 확장되는 권리, 추가적으로 문화에 대한 것도 있더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만 더. 우리 자료 살펴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가끔 어느 교과서에는 나와 있기도 해.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플러스 알파 해서 잊혀질 권리 라는 것도 책에는 교과서에 한 5종 중에 한 2군데 정도에는 잊혀질 권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뭐 SNS나 이렇게 기록을 남기잖아요. 근데 이게 남길 땐 내가 남겼는데 이게 내가 지우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가끔 좀 놀랄 때가 있었어. 구글에서 말이야 이름을 이렇게 내 이름을 쳤는데 한 10년 전에 말이야 그 당시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뭘 해줘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내용을 내가 어디다 남겼어.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게 툭 튀어나온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내가 분명히 지운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내가 남겼던 흔적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도 각광받고 있어요. 뭡니까? 사이버상에 남겼던 나의 기록들을 내가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지워줘야 하는 권리, 이게 바로 잊혀질 권리 혹은 잊힐 권리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인 거죠. 환경, 주거, 안전, 문화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확장된 인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아래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권 개념 1세대, 2세대, 3세대로 바뀐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대부분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 나와 있습니다. 1세대 인권, 시간의 순서예요. 우리 배웠던 거잖아. 자유권 혹은 참정권 혹은 평등권이 1세대 인권이에요. 2세대 인권은 사회권입니다. 3세대 인권은 연대권 혹은 같은 의미예요. 집단권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 1세대 인권, 신체의 자유, 자유권이고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자유권이고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자유권이고요. 그 다음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네요. 아하, 1세대 권리는 당연히 만들어진 지 오래된 권리들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야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 사회권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인 거죠. 근로권, 교육권, 그 다음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뭐 환경권 이런 것들이 사회권으로 2세대 권리라고 합니다.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은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만들어지게 된 그런 권리입니다. 자결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전히 지구상에는 국가의 정치력, 경제력이 약하고 정치력이 약해서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들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결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권을 발동해서 그들이 그런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발전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또 평화의 권리, 또 구제받을 권리, 재난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권리들은 최근에 들어서 확장된 인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숨가쁘게 인권 보장의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쭉 달려오다 마지막에 확장되는 것까지 해봤고요. 이제 문제 함께 풀면서 반복학습, 개념학습 완성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다시 만나죠. 자, 여러분들 문제 풀고 오셨죠?